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문명의 교차로였던 이 땅, 그 심장부에 한 나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깊이 있는 지형이 빚어낸 나라. 오랜 세월 요새이자 피난처였던 거대한 산맥과 신비주의자와 시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가오카리만치의 아름다운 광활한 사막, 그리고 세상과 이 땅을 이어준 비옥한 해안이 함께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곳은 웅장한 풍경에 의해 형성되고 다스려지고 또 지탱되어 온 나라입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높은 봉우리에서부터 중앙의 사막지대에 이르기까지 이곳의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민족의 역사에 끊임없이 관여해온 살아있는 주체이며 교역의 흐름과 도시의 위치, 그리고 사람들의 끈질긴 기질을 결정지어온 하나의 힘입니다. 이곳은 바로 이란입니다. 인구는 8,500만 명이 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바로 이 땅에서 힘을 길어온 문명의 후손들입니다. 그 깊은 유대감은 이 사회 전체에 깊은 역사적 정체성의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회에서 고대 페르시아의 메아리는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브리지의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과 외딴 마을에서 밭을 일구는 농부를 하나로 이어주는 집단 기억이자 공통의 역사입니다. 광대하게 뻗어나간 수도 테헤란, 거대한 에너지로 가득한 현대적인 대도시에서조차 삶은 여전히 이 오래된 리듬과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곳을 빚어낸 역사와의, 이곳을 지탱하는 땅과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을 고향이라 부르는 사람들과의 깊고 끈질긴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란의 하루는 첫 햇살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시작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면서도 지극히 현대적인 일상의 의식들입니다. 밀도 높고 활기찬 테헤란, 인구 약 1,500만 명이 살아가는 이 거대 도시에서 아침의 소리는 마치 하나의 움직임의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광활하게 뻗어나간 교외에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지하철의 낮은 진동음, 차량 행렬 사이를 끈질기게 파고드는 셀 수 없이 많은 오토바이의 소음, 활기찬 상점가를 향해 하나둘 열리는 가게 셔터의 금속성 소리가 뒤섞입니다. 공기 중에는 디젤 배기가스의 냄새와 이제 막 우려낸 차의 향, 그리고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뒤섞여 흐릅니다. 하지만 자그로스 산맥 깊숙이 자리한 작은 마을에서는 하루가 알람 소리가 아니라 첫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흙으로 빚은 화덕에서 갓 구워낸 빵의 냄새가 퍼지고 어깨에 농기구를 짊어진 채 밭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고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농구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라 전역에서 동네, 즉 마할레의 삶의 리듬은 여전히 강력한 조직의 힘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촘촘하게 얽힌 주택가의 골목과 조용한 뒷길에서 삶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는 밀접한 거리 속에서 흘러갑니다. 이웃은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년, 때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공동체의 확장된 일부입니다. 갓 구운 납작한 삼각빵을 사러 동네 빵집까지 걸어가는 아침기에 뜨겁게 달군 조약돌 위에서 구워지는 그 빵이든 부드럽고 둥근 바르바리 빵이든 그것을 사러 가는 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의식입니다. 안부를 주고받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묻고 동네의 크고 작은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빵집 주인은 손님들의 이름을 알고 심지어는 그들이 매일 무엇에 사는지도 기억합니다. 작지만 지역 공동체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교역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어린 시절 동네 빵집이나 슈퍼마켓 아저씨가 자신을 알아봐주던 기억을 떠올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소한 알아봄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우리는 종종 도시 생활 속에서 잊고 지내곤 합니다. 가족은 이 사회의 흔들림 없는 기반이자 일상생활에 닫히며 사회적, 정서적 지지의 핵심 단위입니다.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 혹은 서로 가까운 이웃 아파트에 함께 사는 모습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필요이면서 동시에 소중히 여겨지는 가치이기도 한 강력한 내장형 지지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함께 식사하는 일에서부터 노인과 아이를 함께 돌보는 공동의 책임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필요가 하루의 일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부모는 손주를 키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야기와 전통을 물려주고 반면 장성한 자녀들은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것을 깊은 의무로 여깁니다. 이러한 공동체 중심의 문화는 상호 의존에 대한 깊은 감각을 길러냅니다. 개인의 안녕은 집단의 안녕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담담하면서도 확고한 이해입니다. 이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한 잔의 차,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손길, 상인이 건네는 진심 어린 조언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일상의 상호작용들이 서로 얽혀 짜인 사회적 직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견고하고도 깊이 인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가족과 이웃이 이렇게까지 서로를 촘촘히 엮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진 사회에서는 오히려 낯설게, 그러면서도 부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깊은 의미로 가득한 문화 속으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생생한 유산 속으로 스스로를 담그는 일입니다. 이 정체성은 수천 년에 걸친 페르시아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과학과 수학, 철학과 예술에서 세상의 근본적인 성취를 안겨준 문명입니다. 이 역사는 교과서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리듬 속에서, 건축의 정교한 기하학 속에서,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와 시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영혼은 아마도 시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날 것입니다. 하페즈, 사디, 루미, 페르도우시 같은 거장들의 말은 단순한 고전 문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어휘의 일부이며 지혜와 위안, 음악과 민족적 자긍심의 원천입니다. 그들의 시는 가벼운 대화 속에서도 인용되고 공공건물 곳곳에 새겨져 있으며 아름다운 서예 예술 속에서도 살아 숨쉽니다. 많은 가정에는 하페즈의 시집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고 특별한 날이 오면 사람들은 팔레 하페즈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책을 무작위로 펼쳐 우연히 펼쳐진 그 구절에서 삶의 길잡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말을 마치 다정한 신탁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시와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문화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끝없이 말을 줄 모르는 위안의 샘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정체성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전통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기념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노루즈, 즉 춘분의 정확한 순간을 기점으로 하는 페르시아 새해입니다. 이 주간이 2주에 걸쳐 이어지는 갱신과 재생의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은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새 옷을 사고 한대의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친구, 이웃을 찾아갑니다. 이 축제의 중심에는 하프트 신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알파벳 시옷, 즉 S로 시작하는 7가지 상징적인 물건으로 꾸며진 의례용 상입니다. 재생을 상징하는 새싹 사부제, 풍요를 상징하는 달콤한 푸딩 사마누, 사랑을 상징하는 말린 보리수 열매 산제드, 치유를 상징하는 마늘 시르, 아름다움과 건강을 상징하는 사과 시브, 떠오르는 태양의 빛깔을 상징하는 수막 열매 소막, 그리고 나이듦과 인내를 상징하는 식초 세르케가 그것입니다. 종교적 의례 역시 삶의 리듬을 형성합니다. 하루 5차례 쿰과 마슈아드 같은 성지의 첨탑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시간의 부름에서부터 무아람 기간의 엄숙한 공개 추모 의식, 그리고 라마단이 끝나며 벌어지는 이드 알 피트르의 기쁨 넘치는 공동 축제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 고대 페르시아의 전통과 이슬람의 전통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주는 서로 얽힌 실타래로 여겨지며 수세기를 거치며 이어져 온 역사와 목적, 그리고 소속감을 공유하게 해줍니다. 이란에서 생계를 꾸린다는 것은 곧 회복력과 창의력, 그리고 녹록지 않은 경제 현실 앞에서의 적응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경제는 거대한 국영 기업들과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민간 부문, 그리고 소규모 사업체와 가족 공방, 개인 사업가들이 이루는 광범위한 비공식 네트워크로 짜인 다면적인 직물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일은 바자르, 즉 전통시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여전히 수많은 도시의 상업적, 사회적 중심지로 남아있습니다. 지붕이 덮인 골목과 아치형 천장, 오래된 카라반사라이가 미로처럼 얽힌 이곳에서 대를 이어온 상인들은 수작업으로 짠 카펫과 향긋한 향신료에서부터 현대식 전자제품과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을 판매합니다. 바자르는 단순한 거래의 장소를 넘어섭니다. 그곳은 소식을 듣고 정치를 논하고 사회적 유대를 이어가는 하나의 사회적 기관입니다. 이 나라의 공식 경제는 풍부한 천연자원, 특히 석유와 가스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자원들은 오랫동안 나라의 발전과 정책,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를 결정지어 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부문을 넘어서 이곳에는 상당한 규모의 자동차 산업과 제약산업,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기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이 여전히 삶과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카스피의 연안을 따라 펼쳐진 무성한 차농장에서부터 케르만의 드넓은 피스타치오 과수원, 그리고 호라산의 섬세한 사프란 밭에 이르기까지 농구들은 땅을 일구며 나라의 식량을 공급하고 값진 수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제 생활은 상당 부분 외부의 압력,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 이어져온 국제 제재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흔히 저항의 경제라 불리는 자립과 임기응변의 문화를 형성해왔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 일자리를 동시에 오가거나 작은 부업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 생산과 혁신을 자극해왔습니다. 산업용 부품에서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내부의 자원에서 해법을 찾으려 애써온 결과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형식적인 체계와 비공식적인 체계가 함께 존재하며 자주 교차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경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안정을 향한 메이르 사투는 필요에서 태어난 침착하고 단호한 실용주의와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마주합니다. 이란 가정의 심장부는 부엌이며 이 문화의 영혼은 음식을 통해 표현됩니다. 이곳에서 요리는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술이며 사랑과 환대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역사와 지리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페르시아 문명이 갈고 닦아온 정교하고 향기로우며 완벽하게 균형 잡힌 맛의 조합입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재료, 향긋한 장립종쌀, 넉넉한 허브, 천천히 조리한 고기, 제철 과일과 채소, 그리고 언제나 곁에 있는 따뜻하고 정겨운 갓 구운 땅을 바탕으로 하는 요리입니다. 일반적인 가족 식사는 맛과 식감의 조화를 세심하게 이룬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 중심에는 흔히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첼로가 놓입니다. 나달 하나하나가 서로 분리되어 부드럽게 흩어지는 완벽하게 지은 밥으로 냄비 바닥에 생기는 황금빛의 바삭한 껍질, 타흐디그는 애지중지 아끼는 별미이며 종종 식탁에서 그것을 차지하려는 즐거운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밥은 호렛이라 불리는 오랜 시간 정성껏 끓인 스튜와 함께 곁들여집니다. 허브와 콩, 양고기를 넣어 만든 짭짤한 고름의 사부지일 수도 있고 호두와 석류 시럽으로 진하고 새콤달콤한 맛을 낸 페센자일 수도 있습니다. 요구르트와 양파에 재워 뜨거운 숯불 위에서 완벽하게 구워낸 케밥 역시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요리의 고유하고도 잊을 수 없는 개성을 부여하는 것은 파슬리와 고수, 딜, 민트 같은 허브들과 사프란과 강황, 말린 나임 같은 향신료들을 섬세하고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식사 시간은 가족이 함께 모여 하루의 근심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다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차를 마시는 전통은 일상생활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환대와 사교 예절의 변함없는 상징입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집을 방문한 손님이라 해도 거의 곧바로 작고 우아한 잔에 담긴 뜨겁고 진한 차를 대접받게 됩니다. 흔히 각설탕을 이 사이에 물고 마시거나 달콤한 대추야자와 함께 마십니다. 이 소박한 행위는 이란 문화에서 신성한 의무로 여겨지는 환대, 메우만다 바지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그리고 식탁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는 사랑으로 함께 준비한 매 끼니의 식사를 통해 한 걸음씩 굳건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손님이 오면 일단 뭐라도 대접부터 하고 보는 그 마음이 국경을 넘어 얼마나 비슷하게 통하는지 새삼 느끼실지 모릅니다. 자연은 이란 사람들의 삶에서 강력하고도 변함없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영감과 생계, 그리고 깊은 영적 연결의 원천입니다. 이 나라의 지리적 위치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풍경들의 연고와도 같습니다. 하나의 국가 안에 대륙 전체의 지형이 담겨있는 셈입니다. 알보르즈 산맥과 자그로스 산맥의 높고 험준한 봉우리들은 이 나라 정체성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 산비탈에는 바흐티아리족과 카슈카이족 같은 위대한 유목목축민들의 마지막 후예들이 살아왔고 그 골짜기에는 비옥한 농경지와 유서 깊은 도시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산들은 깊은 눈으로 뒤덮이며 수도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디징과 샘샤크 같은 스키 리조트에서 스키를 즐길 기회를 선사합니다. 북쪽으로 가면 북정은 카스피의 연안의 무성한 아열대 삼림과 논으로 바뀝니다. 이곳은 인기 있는 휴양지로 사람들은 내륙의 건조한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아 습윤한 공기와 초록빛 풍경을 만끽합니다.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의 건조한 해안이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열어보입니다. 맹그로브 숲과 대추야자 숲,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중앙에는 광활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두려움을 자아내는 사막을 품은 거대한 이란 고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막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고요를 경험하는 일이며 놀라울 만큼 청명한 별하늘의 목격자가 되는 일입니다. 수세기 동안 신비주의자와 시인들에게 영감을 준 그 광경 앞에 서는 일이지요. 이처럼 다채로운 자연 환경은 사람들의 삶과 여가의 방식을 그대로 빚어냅니다.
특히 금요일을 비롯한 주말이면 가족들은 흔히 교회로 소풍을 떠납니다. 강가나 공동공원 혹은 산자락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페르시아 카펫을 펼친 뒤 음식과 차, 그리고 대화를 야외의 공기 속에서 함께 나눕니다. 하이킹과 트레킹 역시 인기 있는 여가 활동으로 이 광활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직접 맞닿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에 대한 이 깊은 경외심은 페르시아 영혼의 뗄려야 뗄 수 없는 일부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힘 앞에서 겸허해지는 마음, 이는 수세기에 걸친 페르시아 예술과 시 속의 면면이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움직임은 현대 이란의 맥박입니다. 전통과 빠르게 도시화되어가는 사회의 요구가 뒤섞인 매일의 충사위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삶의 음악이 흔히 도로교통의 리듬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리는 자동차와 버스, 그리고 좁디 좁은 틈새를 뚫고 나아가는 오토바이와 스쿠터로 이루어진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때로는 혼돈스러운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이 오토바이와 스쿠터는 수백만 명에게 없어서는 안 될 효율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이 교통정체는 매일 반복되는 하나의 시험이자 인내심을 가늠하는 잣대이며, 주민들은 오랜 세월 갈고 닦은 흔들림 없는 침착함과 교차로를 능숙하게 헤쳐나가는 놀라운 기술로 이에 맞섭니다. 이처럼 거대한 인구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현대적인 기반시설의 연결망이 구축되었습니다. 테헤란과 이스파한, 마슈아드, 시라즈 같은 도시들에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종종 아름답게 장식된 지하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통정체에 맞서는 빠르고 저렴한 대안이 되어주는 지하세계입니다. 나라 전역으로 뻗어나간 놀라울 만큼 쾌적한 장거리 버스와 열차 시스템은 광활한 국토를 서로 이어주며 수도에서 가장 외딴 지역까지 믿을 수 있고 저렴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교역과 관광, 그리고 가족 간의 왕래를 위한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이 현대적인 세계 속에서는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문화적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거나 승차 공유 애플리케이션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점점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작지만 뚜렷하게 눈에 띄는 이 변화들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점점 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의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옛것과 새것의 뒤섞임은 현대이란 삶의 특징을 규정짓는 요소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회, 현대 도시 생활의 과제가 전통적인 끈기와 조용히 미래를 향하는 역동성과 만나 부단히 적응하고 진화해가는 곳입니다. 이란에서 삶의 리듬은 대조에 관한 연구와도 같습니다. 낮의 에너지와 밤의 고요함 사이에는 뚜렷하고도 손에 잡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낮 시간은 일을 위한, 거래를 위한, 그리고 이동을 위한 시간입니다. 거리는 저마다의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장은 활기를 띠고 경제라는 톱니바퀴는 최고 속도로 돌아갑니다. 테헤란의 정부기관에서부터 이스파한의 제철소,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어선에 이르기까지 태양은 생산성의 속도를 정합니다. 세상 밖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해가 저물면 나라 전역에서 뚜렷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낮 동안의 거침없고 개별적인 에너지가 잦아들고 좀 더 차분하고 사교적인 분위기로 자리를 넘겨줍니다. 저녁은 가족을 위한, 친구를 위한, 그리고 어울림을 위한 시간입니다. 낮의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은 시원한 공기를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섭니다. 공공공원과 넓은 광장은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산책을 하고 아이들은 뛰놀며 친구들은 벤치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을 나눠 먹습니다. 소리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소란스러운 차량 소음은 나지막이 속삭이는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로 바뀝니다. 밤이 되면 삶은 다시 안으로, 집이라는 안식처로 향합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가족과 다시 이어지고 긴 하루의 피로를 풀어놓는 시간입니다. 그 후 저녁 시간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차 한 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흘러갑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시간은 친척을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격식을 차린 초대 없이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가족의 유대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밤마다 사적인 가정의 영역으로 스며드는 일은 문화적 리듬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해가 다시 떠오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필요할 힘과 관계를 다시금 채우고 다지는 시간입니다. 이 오래되고 아름다운 땅에서의 삶에도 만만치 않은 일상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비롯된 압박은 대다수 가정에게 변함없는 현실입니다. 수년에 걸친 높은 인플레이션은 저축을 갉아먹었고 생활비를 매일같이 맞닥뜨려야 하는 고민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세심한 가계 계획과 재정적 희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찾는 일은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수많은 젊은 졸업생들에게 힘겹고 좌절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흔히 두뇌 유출이라 불리는 현상 속에서 해외로 기회를 찾아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반 시설 역시 그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팽창해가는 대도시들에서는 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이 끊임없는 문제이며, 이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심각한 환경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갈수록 심해지는 물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부실한 관리와 기후변화는 강과 호수를 말라붙게 만들었고, 이는 농업을 위협하며 나라 곳곳에서 물 부족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이나 가뭄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전력망 운영을 조절하기 위해 주기적인 정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내와 끈기로 헤쳐나가야 하는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장애물입니다. 막대한 내부, 외부의 압박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현대적 삶이 빚어내는 마찰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과 마주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실용주의와 강한 연대감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서로를 지탱하며 삶을 이어갑니다. 이는 이 민족이 수세기에 걸쳐 역경을 이겨내며 단련해온 특유의 강인함과 씁쓸한 유머 감각이 어우러진 결과물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회가 흔히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화된 이동의 시대에 사람들이 왜 여전히 이곳에 머무는지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온갖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도 그들을 이 땅에 붙들어매는 닻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사람을 그의 고향과 문화와 사람들과 이어주는 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가족의 유대 때문에 머뭅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아끼며 힘든 시기에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들의 그물망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위안 때문에 머뭅니다. 그들은 깊은 안전감과 공동체 의식 때문에 아이들이 거리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고 공동의 안녕이 모두의 책임이 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단순하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유 때문에 머뭅니다. 그들은 이토록 풍부하고 깊은 유산인 문화 때문에 변함없는 자긍심과 의미,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원천이 되어주는 문화 때문에 머뭅니다. 그들은 천년을 헤아리는 역사와의 연결 때문에 시인과 학자와 왕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머뭅니다. 그들은 언어 때문에, 음악 때문에, 음식의 맛 때문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 그 자체 때문에 머뭅니다. 마치 파수꾼처럼 서 있는 산맥 때문에, 겸손을 가르쳐주는 사막 때문에, 도시의 정원에 내리는 빈내음 때문에 쉽게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소속감.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는 그 느낌.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렬하며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고향을 향한 이끌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낯선 곳에서 오래 지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문득 고향의 냄새나 소리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편리함이나 기회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그 무언가,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붙잡아두는 힘일 것입니다. 이라는 겹겹이 쌓인 층위의 나라입니다. 고대와 현대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잡하고도 종종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조용하고 확고한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회입니다. 이곳에서 삶은 거창한 지정학적 서사나 냉정한 헤드라인의 단순함 속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작고 기록되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흘러갑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을 때의 따스함 속에서, 이웃의 다정함 속에서, 어려움 앞에서 함께 견뎌내는 공동의 강인함 속에서, 그리고 기억 속에서 읊어지는 시 한 구절이 지닌 소박하고도 깊은 아름다움 속에서 말입니다. 이 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면 소음을 걷어내고 그 안에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리듬을 이해하고 우아함과 품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이 문화의 변함없는 생명력을 있는 그대로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사람을 한 곳에 붙들어 두는지, 또 무엇이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지에 대한 저마다의 답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